예, 안녕하십니까. 양평혁신교육협력센터 민영임이라고 합니다. 2000, 네, 네. 2021 양평혁신교육지구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본 실적 보고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항목들 중 한 가지만 잘 작성하시면 나머지 보고 항목은 작성하시기 편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실적 보고서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기 통지된 바와 같이 신청 사업과 공모 사업 실적 보고서는 약간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제출해 주신 계획서 양식, 특히 예산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서식을 잘 구별하셔서 작성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눠드렸던 자료는 신청 사업 양식입니다. 제출하시는 공통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 엑셀 서식이 있고요. 통합지출부 통장 사본, 지출 품위 한 건당 관련된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관련 견적서, 그리고 비품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공통서식 중에 1번 엑셀의 경우에는요, 학교별로 사업별 교부 내역과 집행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집행 잔액이 자동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잉글리시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 그 집행 잔액이 수식이 조금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무시하시고요. 교부된 내역과 집행 금액을 넣어 주시고 집행 잔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통합 지출부는요. 학교마다 아마 상이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출력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정산을 확인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6-1일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사 수당의 경우에 예전부터 원천 징수 여부에 대해서 통합지출부상의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2번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간은 통장 사본만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통장 거래 내역서로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원본 대조필 날인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출품이 한 건당 지급액이 50만 원 이상 시 관련 견적서를 내도록 하는 것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또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럴 경우에 도장이 찍힌 견적서만 가능한 것이냐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가끔씩 그 영수증에 물품 목록과 가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거를 제출해 주셔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견적서나 이런 목록들은 지출 일자 순서대로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품 관리 대장입니다. 비품 구입 관리 대장의 경우에는 그간 저희가 특별히 서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적 보고서 서식 맨 뒷장에 그 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꼭 이 서식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도서 같은 경우도 대장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도서 목록 대장을 작성하시면 그걸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이제 별도로 행정실에서 관리하시는 물품 관리 대장이 있으면 그걸 출력해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작업을 좀 줄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서식과 공통 서식이 준비가 되시면은요, 공문으로 공통 서식 1번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을 첨부하셔서 2021 양평 혁신교육지구 실적 보고라는 제목으로 전산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공문에 혹시 통합지출부를 엑셀을 편집해서 작성하신 경우에는 그 엑셀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원본을 제출센터로 직접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실적 보고서 양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식의 경우에는 모두 원 단위로 통일되었습니다. 1,000원 단위 없고요. 원 단위로 통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집행 잔액이 원 단위로 뭐 10원까지는 아니어도 200원, 300원 이렇게 남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고민하시지 않도록 네, 원 단위로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2022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가 나갔을 때는 1,000원 단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원 단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군청이나 교육청이나 예산 성립 시 전산 인력 기본 단위가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실적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한 가지만 작성하시면 다른 것들도 어려움 없이 작성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사업 목적, 사업 추진 방법, 추진 실적, 사업 성과, 성과 활용 계획서를 잘 작성하시면 뒤에 나오는 자체 평가를 작성하시기에 용이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간 너무 좀 어려운 말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국가에 이바지하는 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기타 등등 얘기들이 있었는데 말들을 조금 순화해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되었고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2021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무난히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이 있죠. 여기 추진 실적에서 사업계획서 참고하여 프로그램별 실적 간략히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서 써주셔도 되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렇게 표를 그 안에 만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에 몇 학년이 몇 명, 몇 번 어떤 내용으로 참가했다 이렇게 간략히 작성을 해주셔도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뒤에 또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네.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대비 추진 실적 항목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자체 평가가 있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서 작성하셨던 내용을 잘 편집하면 자체 평가 부분은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통합하고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의 경우에는요. 조금 후에 안내해드릴 단위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을 작성한 후에 그것을 작성하여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이 부분도 금방 가능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최종 사업계획비에 대한 사업비의 내역이 나옵니다. 저희가 여기에 최종 사업계획이란 부분이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최종 사업계획은 당초 혁신교육지구 센터에서 승인받은 내용이 아니라 센터 승인 또는 내부 변경을 통해서 확정된 최종 사업 내역과 사업비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이제 최종까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도 뭐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유를 기재해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동그라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위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과 계획 대비 추진 실적과 집행 현황은 그 금액이 동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실 때 일치 여부 확인하셔서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적 보고서 중에 가장 중요한 정산 보고서 작성 부분입니다. 네, 정산 총괄표 보이시죠? 요거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보조금 또는 자부담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군비 기준입니다. 군비에서 총 이제 6-1 사업에 교부받은 총 사업비의 내용을 넣어주시고 그거에 따른 집행액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집행 잔액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자 발생액은요. 그간 대표 사업 한 군데에다만 그 이자 발생액을 넣어달라고 안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 발생액을 작성을 하실 때 좀 누락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좀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학교의 통장에는 발생하는 이자 총액은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6-1이든 6-2든 이자 발생액을 동일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칸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위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실적 보고서의 구화를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요. 이 부분만 작성되시면 다른 항목들은 수월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에서 센터 승인과 내부 승인을 반영한 내용을 최종 작성을 해주시고요. 집행 현황은 통합지출부 상에 내역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번에 조금 다르게 됐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그램별 재료비라든가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프로그램별로 나눠서 사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서식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도록 저희가 동영상도 제작했으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세부 항목 여기 같은 경우에 재료비, 주부식비, 강사비, 주부식비가 하나가 더 나왔는데 이거는 업무 추진비의 주부식비입니다. 그리고 비품 등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시고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과감히 삭제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본 이 집행 현황의 치트키가 있어요. 뭐냐면 통합 지출부를요. 에듀파인에서 다운받은 통합 지출부를 편집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한글 파일을 굳이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사항은 조금 후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잔액 발생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상했던 10만 원이 들어갈 돈이 99만 9,900원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럼 100원이 남잖아요. 그 100원을 쓰시려고 따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다 이만큼 100원이 남았다. 뭐 내용은 뭐 당초의 단가보다 낮게 뭐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서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항목별로 넣는 세부적으로 뭐 지출 내역 건건이 넣는 게 아니라 재료비, 주부식비 이렇게 큰 단위로 묶어서 작성을 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및 소요 경비 배분 변경 내역입니다. 실적 보고서 작성 시 유일하게 당초 승인받은 최초의 사업 내역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최초에 저희 이제 센터에서 승인받은 사업 계획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최종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 승인 또는 내부 승인 사항을 반영한 내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 여부 해당되는 곳에 센터 승인을 받은 것인지 내부 결제를 받은 것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중복 체크도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는 당초 사업비와 변경 사항이 전혀 없다. 그러시면은요 아래에 있는 네모칸 X 여기 이 서식 네모 박스 과감히 삭제하시고요. 변경 내역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있고요. 아까 3번 항목도 그런 내용입니다. 3번 항목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 변경 사항이 없다 하면은 변경 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내부 결제 받은 건 센터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제를 받은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실적 보고서 제출하실 때 공문을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강사비 지급 상향 조정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운영위를 통해서 그런 경우에도 관련 공문을 첨부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물품관리대장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간 제공되지 않던 서식인데요. 학교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서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다면 요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어느 학교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원작품 읽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거를 A라는 작품의 25종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말씀을 주셔서 안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목록 다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한번 화면을 볼게요. 저희가 나눠드린 내용 중에 실적 보고서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정산 보고서에 이 단위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을 작성하시면 이를 근거로 해서 로마자 사업 추진 실적, 로마자 1 사업 추진 실적의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정산 보고서에 정산 총괄표,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사업 및 소요 경비 배분 변경 내역을 한 번에 다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실적 보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요거는 서두 중간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합 지출부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통합 지출부 상에 지출 일자가 있어요. 사업 일자 이런 게 아니라 지출 일자를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통합 지출부를 편집을 하시게 되면 직접 손을 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출 일자 그리고 품위 제목은 품위 제목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비목에 재료비 주부식비 등을 넣어 주시고 세부 내역에는요. 품위하신 내역에서 어떤 내역으로 산출 근거를 작성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담당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액이요. 통합 지출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출 잔액은요. 저희가 그 엑셀 서식에 수식을 넣어 줄 거예요. 최종 사업비에서 지출액 총계를 빼면 지출 잔액이 나오죠. 자동 산출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엑셀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통합지출부 상의 자료를 편집하고 하는 거는 큰 학교, 사업비가 큰 학교는 해당이 되시지만 유치원이나 이제 사업이 작은 학교에서는 이 내용대로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통합지출부상의 지출품위 건수가 많지가 않으시잖아요. 10건 이내이시고 하니까 다만 당초에 제출했던 그 산출 내역으로 작성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지출 일자 뭐 3월 며칠 날 무슨 딸기 체험을 했다, 4월 며칠 날 무슨 체험을 했다 이런 게 품위 건수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그 옆에다가 이제 산출 내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보다는 이럴 경우에는 한글 파일로 직접 통합지출부를 보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더 용이하십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요거는 통합지출부 상임 통합지출부입니다. 자료 협조해 주신 옥천초등학교 안 계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옥천초등학교 통합지출부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양평고등학교도 했고요, 용문중학교도 했습니다. 양일중학교도 했고요. 필요하시면 또 부탁해 주세요. 저희가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셨죠? 통합지출부를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여기에서 세부 내역 쪽에 뭐 운영비 이런 뭐 재료비 이런 것들을 넣고 담당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품위건을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손을 댄 거라고는 소개상에 그 교육 운영비 소개라든가 그거 하나 넣어주고요. 최종 사업계획서상의 그 내용을 집행 잔액은 수식만 넣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익숙만 해지신다면 뭐 몇천 원, 뭐 몇만 원 이제 계산이 맞지 않아서 찾는데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네. 자, 그러시면 여러분 동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한다운 주무관의 수려한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진행이 됐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양평혁신교육지구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안내입니다. 사업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행정실 주무관님께 부탁하여 사업별로 통합지출부를 엑셀로 다운받아 준비해 주세요. 확장자명은 XLS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이 조금 멉니다. 우선 숨어있는 통합지출부의 셀을 고르게 편집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A에 커서를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후 A에서 W까지 쭉 끌어 블럭을 잡은 후 셀 크기를 동일하게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셀에 번호를 1부터 매겨줍니다. 이건 셀을 삭제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번호를 매겨주었으면 화면의 노란색 셀을 삭제해 줍니다. 4번, 5번, 6번, 8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참 쉽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셀들은 하나씩 삭제하겠습니다. 화면의 2번, 3번, 4번, 5번을 모두 삭제해 주세요. 우선 서식을 조금 다듬은 후에 삭제 진행합니다. 다음은 전기계 삭제. 자,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면 비어있는 셀들은 모두 삭제합니다. 삭제하셨나요? 보이는 네모칸은 클릭하여 딜리트 키를 이용하여 삭제해 줍니다. 자, 월계도 삭제해 주시고 맨 아래쪽 기간계, 누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모두 과감히 삭제해 주세요. 이제 되셨나요? 이제 조금만 남았어요. 화면에서처럼 디어를 잘라내기 위하여 A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 위에 행을 추가해 주어요. 새로 추가된 칸과 세부 항목을 합쳐준 후 항목으로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비 칸을 만들어주고 일자는 지출 일자로, 제목은 집행 내역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가 빠진 듯한 이를 삭제해 줍니다. 원가 비목과 지급액 사이에 열을 추가한 후 셀 합치기하고 세부 내역으로 수정해 주세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다음은 지출 일자부터 지급액 칸을 합친 후 실제 집행 내역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 개 칸을 합친 후 집행 잔액을 입력해 주세요. 뒤 지출 번호도 위 셀과 합쳐주세요. 그리고 뒤에 담당 선생, 잘 안되네요. 이건 다음에. 글씨가 잘 안보이니 셀을 조금만 정리 후 3번 행에 필터링 기술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에서 0만 필터링하여 삭제해 줍니다. 이러면 진짜 지출된 것만 남게 되어요. 그리고 조금씩 크기를 다듬어 보아요. 자, 우리의 뼈대는 완성되었습니다. 참 쉽죠? 이제는 정렬을 통해 자료를 편집하겠습니다. 저는 알아보기 쉽게 시트의 이름을 통합 지출부로 해주었어요. 자, 지금은 양손이 필요합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후 마우스로 통합 지출부 시트를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끌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트가 생겨요. 통합 지출부 2. 참 쉽죠? 자, 이제부터는 통합 지출부 2에서의 작업입니다. 자, 1번, 2번, 3번 가로행을 과감히 삭제합니다. 그리고 셀의 빈칸들도 삭제해 주세요. 삭제가 완료된 후 디얼을 중심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할 거예요. 자, 디얼에 커서를 둔 후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 선택 영역 확장을 클릭해 주세요. 이때 맨 위에 행 아래부터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요. 혹시 모르니 필터링을 통해 제대로 정렬되었는지 눈바디 확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도서 구입비는 정렬이 되지 않네요. 다시 해보아도.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추가 작업을 하기로 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 내용은 무시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시트의 색을 첫 번째 시트와 비교하기 위해 10개 회색으로 칠해 주었어요. 그리고 날짜 앞에 한 칸, 지급액 앞뒤로 한 칸씩 추가해 줍니다. 자,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파이팅! 통합지출부 2의 교육 운영비 행을 모두 잘라내기 하여 통합지출부 1에 붙여넣습니다. 붙여넣을 때는 붙여넣을 제일 첫 칸을 클릭 후 진행하셔야 붙여넣기가 진행이 잘 됩니다. 나머지 수작업 후 운영수당을 잘라내기 하여 붙여넣기, 다음은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잘라내기 하여 붙여넣기, 그리고 도서구입비 잘라내기 하여 붙여넣기 들어갑니다. 붙여넣기가 완료되면 세부 내역의 교육운영비, 운영수당,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셀을 잘라내어 A열의 항목에 붙여넣어 주세요. 그리고 각 항목별로 소개행을 추가해 줍니다. 합계와 소개를 필터링한 후 합계에 수식을 넣어주세요. 그런데 수식을 넣어줘도 잘 입력되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셀 서식,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 해주시면 수식이 입력됩니다. 집행잔액 칸에도 최종 사업비 집행잔액의 수식을 넣어줍니다. 항목별로 집행액 소개에 합계 서식을 넣어주세요. 서식을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수식도 넣어주시고요. 다 아시죠? 저도 엑셀을 별도로 배운 적이 없어서 제가 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도 쉬운 방법이 있으시면 그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술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창을 띄울 거예요. 새로운 창을 띄운 후 통합지출부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 넣으세요. 시트명을 통합지출부로 수정하고 두 번째 시트에 교육운영비에 해당하는 재료비, 학생주부식비, 임차료, 숙박비, 입장료, 기타, 운영수당은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 프로그램 강사, 목적사업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주부식비, 업무추진비 기타, 그리고 도서구입비 및 비품구입비를 작성해 주세요. 이 밖에도 해당하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항목별 세부 비목을 선택하여 자동 입력할 수 있도록 기술을 넣을 거예요. 교육 운영비 부분에 이어리 세부 내역을 드래그하여 블럭을 잡은 후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 목록 선택,
원본을 클릭하면 돼 있어 유효성 창이 뜹니다. 놀라지 마시고 아까 항목별 세부 비목을 작성한 시트로 이동하여 해당하는 곳의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선택하여 자동 입력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자, 나머지 운영수단과 목적사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도서 구입에도 같은 기술을 넣어줍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식 정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씨 크기는 12포인트, 맑은 고딕으로 지정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취향이고요. 항목별 소개의 최종 사업비 내역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집행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화살표를 잘 봐주세요. 저희 취향으로는 오른쪽 하단의 세 번째 네모를 클릭하여 정리합니다. 그리고 출력 시 필요 없는 지출 번호는 어둠의 세계로 보내주시고요. 중간중간 파란색 점선은 조정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려다만 담당 선생님 칸도 만들어 주세요. 이제 다 완성되었습니다. 칸을 정리하여 제목도 2. 단위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작성해 주세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는 단위는 원이라는 걸 명시하고요. 그리고 칸을 추가하여 사업명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께 세부 내역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선생님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을 작성하여 관리하시면 용이하실 거예요. 다만 출력 시에는 나오지 않게 어둠의 세계에서 작업해 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서식에는 항목별 소개의 최종 사업비와 세부 내역에서 해당하는 세부 비목 선택 후 산출 기초를 간단히 써주시면 본 사업의 정산 서류는 다 작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 장마다 반복되도록 페이지 레이아웃, 인쇄 제목, 반복할 행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매 행마다 반복되어 출력됩니다. 다만 출력 시 센터 직원들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시어 글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출력 부탁드립니다. 본 작업은 지출이 모두 완료된 후부터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작업 후 추가 지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엑셀에 추가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서의 사업 추진 실적,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작성 시 최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은 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종 사업 계획은 자체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인하셔서 작성해 주시고 추진 실적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본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해 주세요. 화면으로 보시면 재료비의 경우에는 재료비만 필터링한 후 지급액에 블록을 설정하면 오른쪽 하단에 합계가 나와요.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지출부를 편집하여 단위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정확하게만 작성하시면 나머지 자료는 금방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익숙해지시면 자료를 금방 만드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엑셀을 정식으로 배워보지 못한 저도 이만큼 했으니 선생님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통합지출부를 편집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사업비와 지출 내역이 많을 때 유용합니다. 만약 사업비가 적고 지출 내역이 많지 않다면 엑셀을 편집하지 않고 바로 한글로 작성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적 보고서 작성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